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데 많이 밀려 내려갑니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지금 하락이고요. 특히나 코스피 쪽에서 2%가 넘는 하락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지금 한 1시간 전만 해도 빨간불이었는데 지금 낙폭이 꽤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경기 민감주 위주로 대형주 위주로 지금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늘 조정이 하루로 끝날 것인지 또 이게 좀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 포지션 자체가 좀 변동이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자, 종목 상담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 남겨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널 함께 열립니다. 클릭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이런 조정이 최근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사실 2%가 한 2달 전만 해도 2% 정도 빠진 장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 정도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난감한데 어떤 이슈로 이렇게 또 시장이 움직이는지 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예, 일단 뭐 오늘 사실 동시만기 때는 좀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좀 대부분이었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판단을 했었고요. 근데 일단 오늘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시장에 있어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특히나 이 삼성전자의 시가가 조금 이상했었어요. 개파락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일단 미국 선물에 대한 영향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FOMC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표출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매도세, 양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일단 조정으로 이어질지, 안 그러면 저가 매수의 기회일지 이 부분들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내일 장을 열어놓고 나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시장은 뭐 여전히 고객 예탁금이 좀 많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번 또한 기회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뭐 이슈를 하나씩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상당히 좀 강했던 쪽이 이 친환경 자동차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흐름이었었어요. 수소차, 그 다음에 전기차 이러한 부분들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2차 전지 쪽의 섹터 종목군들 지금 현재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좀 견조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수소차 관련주들도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게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쪽에 있어서의 자동차 판매가 5월 달에 200%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로 보게 되면 유럽 쪽에 있어서의 경기부양책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전기차에 있어서의 보조금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 있어서의 전기차 판매에 대한 증가 부분들은 70%가 넘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거의 반토막이었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70%가 넘는 성장세를 좀 기록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2차 전지 쪽, 즉 전기차 쪽에 있어서의 성장이 더 큰 폭으로 빨라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영국 쪽에서도 이 보조금에 대한 확대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오늘 수소차 쪽에 있어서의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독일 쪽에서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독일 쪽에서 수소에너지에 있어서 12조 원을 좀 투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소차 관련주들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수소차 같은 경우는 한국 쪽에서 주도적으로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 차례 시세 테마의 흐름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과연 시장의 파이가 클 것이냐, 이 부분들이 고민거리였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쪽, 수소 쪽을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유럽 쪽에서 수소차, 이 수소 에너지에 관련돼 있는 발표를 했고, 속속 들어서 수소 연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갖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결과론적으로만 보게 되면 여전히 이 중장기 쪽에 있어서의 성장성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금일 2차전지 쪽 섹터 상승의 흐름들이 나오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대표적으로 뭐 말씀만 드려보면 다들 아시는 그런 기업들일 거예요.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삼성 SDI, LG화학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있죠. 그 이외에 장비 쪽 업체들도 있을 거고 소재 쪽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소재 쪽이 됐든 장비 쪽이 됐든 여전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가능성도 있어요. 잠깐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 오늘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LG화학 같은 경우도 일단 LG화학은 좀 덜하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고체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좀 나와줬었어요.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해주지는 못했지만 3개월 연속적으로 월봉상에 있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단 말이죠. 길게 보게 된다라면 지금 한국 기업들에 있어서 수주를 받은 게 300조가 넘는다고 해요. 장기 계약까지 포함하게 된다라면.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좀 커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증설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가면 갈수록 기술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신기술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장비사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사실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 충전소 쪽 같은 경우 뭐 EM코리아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일진다이아도 뭐 관련주로 좀 볼 수가 있고, 풍국주정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테슬라 쪽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테슬라의 성장이 상당히 좀 눈부시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시장의 주도를, 전기차 쪽에 있어서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을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수소차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마 이 부분들은 시청자분들, 주식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관심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 이 주도주로 굴림을 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약한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금일도 약한 모습들을 좀 나오고 있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위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주도 섹터에서 탈락을 할까, 이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소재, 장비 뭐 할 거 없이 대체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조정의 폭이 과거에는 조금 이 기간적인 조정이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가격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펀더멘탈에 있어서 뭐가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 쪽에 있어서의 투자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우선적으로 볼 부분들은 뭐 언론에서도 얘기했었죠.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얼마를 투자하겠다, 낸드 쪽에 있어서 얼마를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만큼 추가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장비사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사실 종목 상담을 좀 진행을 하면서 IT 쪽 섹터, 특히나 장비 쪽 같은 경우는 내년도까지도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내년도에 반도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사상 최대치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사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은 뭐 여러분들께 자주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삼성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여전히 이 설비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어디에서 이 부분들을 한번 매수를 해볼까, 그 저울질을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긴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소재 쪽이라든가 이런 소재 국산화에 대한 관련주들 있죠. 그러한 종목군들 중에 핵심적인 그런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을 타겟으로 잡아서 저가 매수를 해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이번에 이렇게 조정 나오는 게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기사가 나온 부분들은 LG 쪽에 있어서는 늘어나는 패널이죠. 그 부분들을 개발을 하겠다, 국책 사업에 선정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 있어서 OLED 공장도 가동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만큼 LG 쪽에 있어서는 투자를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고, 삼성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투자가 진행이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중소형 쪽에 있어서 설비 투자는 올 연말 정도부터는 다시 신규 설비 투자가 좀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만 이제 규모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될까,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QD 쪽 같은 경우, 대면적 같은 경우는 그냥 일정대로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다만 투심이 위축되어 있던 부분들은 A5에 대한 공장이 가동이 중지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언제 설비 투자를 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시각적인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LCD 공장을 셧다운하게 된다면 그 라인에다가 QD 라인을 깔 것이고, 그다음에 중소형 쪽에 신규 설비 투자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부분들은 패널 쪽을 보게 되면 BOE 쪽에서 뭐 애플 쪽에 협력사로 들어가고 패널을 납품할 것이다. 그리고 삼성 쪽에 갤럭시 21 이 부분들에 있어서 뭐 공급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애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BOE 못 들어갈 거예요. 못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오늘 나왔던 부분들은 삼성 쪽에 있어서의 공급사도 일단은 탈락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전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한국이 좀 더 앞서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소형 쪽에 있어서 애플 전용 라인 때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이미 되고 있는 거 보완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신규로 설비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제 폴더블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폴더블 쪽에 있어서의 추가 설비 투자는 올해 말에서 내년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QD 쪽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QD OLED냐 QNED냐 요 부분들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QNED로 바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QD OLED 쪽을 일단 60K 정도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다 QNED로 전환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장비사들이나 이런 부분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과 수혜주들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꾸준하게 좀 설비 투자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장비사들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소재 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비단 IT 쪽 섹터만 그런 게 아니라 수출주들 전반적으로 그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2분기 실적은 안 좋다라는 인식이 좀 멀리 있어요. 퍼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셧다운에 대한 여파, 그다음에 이 지연, 입고가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2분기에 있어서의 실적은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조정을 받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필히 봐야 될 섹터다. 주도 섹터에 있어서의 변화는 아직까지는 없을 것이고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재차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시기적인 부분들을 잘 조율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짚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좀 주목할 만한 그래도 업종이 있잖아요. 어느 쪽을 좀 볼까요? 예, 지금 주목을 하고 봐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뭐 제약 바이오 섹터하고 IT 소재 쪽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제약 바이오 쪽 섹터는 사실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보유자의 영역일 거예요. 근데 이제 못 올라간 종목군들,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종목군들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 바닥권역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들 종목까지 일단 튀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옥석 가리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라든가 백신 얘기만 나오게 되면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냥 투자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러한 이슈들 때문에 움직임이 나와주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은 조금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실적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괜찮은 기업들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주가에 있어서 반영을 받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이 ABL 바이오 같은 기업들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바닥권역에 있어서 아직까지 치고 나가지 못한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좋아요. 제넥신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넥신도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오스코텍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오스코텍도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바닥권역에 있으면서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쪽에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럼 그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IT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소재 쪽은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몇몇 이 국산화를 만들고 준비를 해 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좀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소재 쪽에 있어서 국산화를 할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동진세미캠이에요. 이런 기업들을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소재 쪽은 아니지만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피롭틱스 같은 종목도 있어요.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사업도 하고 있죠. 국산화 국책 과제로 좀 선정이 됐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봐도 좋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수주잔고가 이미 작년 매출을 뛰어넘었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봐도 되겠죠. 그다음에 APS 홀딩스 같은 종목군들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소재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러한 종목군들,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조정을 받았을 때는 이러한 종목군들 한번 노려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볼만한 업종, 종목군들 짚어주셨고요. 종목 상담을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36만 8천 원의 비중 20%. 잘 사셨네요. 오늘 또 52주 신고가까지 LG화학은 돌파를 하는 모습이죠. 네, 36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단기로 보셨는지 좀 길게 보셨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2017년도, 18년도에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에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죠.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바닥을 3월 19일 날 기록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상승의 목표치까지는 도달했어요. 그리고 좀 쉬어가야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일부는 좀 챙겨놓고 나머지만 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일부 매도했다라면 조정 시에는 다시
매도했던 걸 매수할 그럴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한 40만 원 초반 그 정도까지 왔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까지만 내려오게 되면 다시 매도했던 물량을 채워서 다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LG화학에 대한 수익 극대화 방안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마이크론 6,800원의 비중 10% 어떻게 할까요 하셨는데 여기도 사실 뭐 전망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또 영위하는 사업군은 괜찮잖아요. 예, 하나마이크론 6,8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괜찮아요. 사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지금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뭐 크게 나쁘거나 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제대로 된 매수세가 붙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못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6,800원에 10%를 좀 가지고 계시다라면 기다렸다가 단가를 좀 낮출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IT 섹터 쪽에 있어 장비주들 조정을 받는다라면 61선, 21선이 깼기 때문에 61선 언저리 때까지는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지금 비중이 10% 정도 갖고 계시니까 뭐 한 4,500원, 4,600원 이 언저리대 분할로 한 10%를 더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평균 단가는 5,600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5,600원, 5,700원 그 정도까지 떨어지겠네요. 그럼 그 구간에서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좀 여유를 가지시고 만약에 61선 언저리 때까지 빠지면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LG전자 들어와 있어요. 오늘은 뭐 전자 쪽도 많이 들어오네요. 지금 LG전자 58,000원 비중 30%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LG전자는? 예, 잘 58,000원에 네. 매수를 하셨어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던 부분들인데 지금 구간이 매물대에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올해 2월 달, 3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이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물이 좀 쌓여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늘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치를 좀 상회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LG전자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5일선 자리대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66,500원 그 정도가 이탈되게 된다면 일부 좀 챙겨 놓으세요. 챙겨 놓고 난 다음에 좀 더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월봉상으로 좀 보게 되면 한 78,000원에서 8만원 정도 때까지는 좀 더 가져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시간적인 부분들이 소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유 있게 보셨다면 그 정도까지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면 5일선이 깨지면 일단 일부는 챙기고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EWK 11,200원에 비중 20% 주식 초보가 처음 매수했습니다. 꼭 상담해 주세요. 그러니까 첫 거래가 EWK인가 봐요. 아, 참. 예, EWK. 좋은 얘기 해줘요, 좀. EWK를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매수가가 11,200원인데요. 예. 이걸 참 어떻게 잘 말씀을 드려야 될. 그 손실 최소화 방안. 손실 우리 이렇게 최소화- 하죠. 손실 최소화 네, 방안. 손실 최소화 방안. 예. 11,2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이 20%시고요. 이 뭐하는 회사인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하는 회사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 실적은 뭐 일단 꽝이고요. 지금 보니까 화공 플랜트나 이런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스 터빈 사업까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글쎄요, 이 종목을 대응을 안 하신 게 참 실수인데, 이거 만약에 4월 21일 날 급락 났을 때 이거 매수하셨다면 이건 진짜 주식 잘못 배우신 거고, 처음 하셨어요. 지금은 이거 그냥 보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반등 나오면 저는 줄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떠한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도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 수준이 좀 비싸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이거 더 빠질 수도 있어 보여요. 본전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부라도 좀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추가 매수는 꿈도 꾸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는 꿈도 꾸지 마시고 반등시마다 비중 조금씩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시마다 비중을 줄여 나가자. 조금씩 그래서 손실 최소화시키자. 일단은 계속 기다리기는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요. 예. 사실 이게 테마성 흐름들을 보이고 난 이후에 시세 흐름들이 끝났어요. 끝났다는 얘기는 이게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성장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좀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사실 매도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중공업 6,700원? 6,700원의 비중 25% 보유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일단 삼성중공업은 지금 우선주가 난리가 났고요. 네. 예, 이상 급등 현상이 좀 나오고 있고요. 카타르 쪽에서 수주 이후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중공업은 그 정도는 아니네요. 근데 삼성중공업도 사실 이게 좋은 회사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6,700원이면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럼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6,400원짜리 때가 깨지면은 안 돼요. 6,400원짜리 때가 깨지게 되면 아마도 이 갭을 메우러 좀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한 갭들을 좀 메우러 내려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25%를 좀 매수를 하셨으니까 6,400원이 깨지면 리스크 관리 좀 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약간 수익권역이세요. 약간 수익권역이신데 반등이 나오게 되면 좀 더 올라갈 자리대는 좀 남아 있는데 한 7,500원? 뭐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저는 이거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좀 챙기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선주 쪽에 있어서 그래도 하나를 꼽으라면 대우조선해양이 좀 제일 낫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가격이 싸가지고 이 삼성중공업을 좀 택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저는 좀 챙기면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말씀해 주셨고요. 신일전자 2,275원의 비중은 25%. 사실 여름 특수 관련 주잖아요, 여기가. 네. 매수가 위로 올라오긴 했네요, 오늘. 네, 2,275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박스죠, 이거. 박스권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상단 자리 때 2,400원짜리 때인데요. 요거 돌파를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하단 자리 때를 깨고 내려가면 2,000원짜리 때를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좀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요. 2,400원 위로부터는 어차피 단기로 좀 보셨을 거예요. 올해 뭐 폭염이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2,200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2,400원 그 자리대의 절반 정도 챙기고 나머지 한 2,700원 정도 그 정도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신일전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해양조 880원의 비중은 13%인데 이게 약간 이거 테마성 아닙니까? 모 정치인 테마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테마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880원. 글쎄요. 아, 글쎄요 말고 답을 이거를- 줘요, 답을. 자, 이거를 사실 기술적인 흐름들만 놓고 보게 되면 이거 네. 기본적 분석 볼 거 없습니다. 별로 그다지 좋은 기업 아니고요. 차트에 대한 부분들만 보게 되면 한 번쯤 흐름들은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1,000원대 자리 때는 한번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비중이 13%인데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전 1,100원 언저리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보여지기는 해요. 1,100원 언저리 때까지 보여지긴 하는데 이 정도 좀 생각을 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00원 자리 때예요. 800원 10% 딱 10%겠네요. 800원 자리 때 깨지면은 리스크 관리 좀 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올라가면 좀 챙기면서 보세요. 굳이 뭐 이렇게 가져가고 보세요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애매하다.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조심스러우시네. 삼성 SDI 31만 1,500원의 비중은 50%. LG화학 삼성 SDI 엄청 담으셨는데 뭐 비중 크지만 잘 담으셨네요. 예, 31만 원짜리 대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31만 1,500원. 비중이 50%.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우선 보게 되면 삼성 SDI 좀 전에 봤던 거 월봉 차트를 좀 한번 보게 되면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지루한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과거에 상승을 했던, 급등을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면 뭐 이런 구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구간이 있는데 보게 되면 5개월 선을 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월봉상의 5개월 선 자리 때도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지금에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31만 원짜리 때 50% 정도를 좀 매수를 하셨다. 길게 끌고 가셨다라면 아마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뭐 32만 원, 33만 원 요 정도까지 조정은 좀 나올 수도 있어 보이기는 해요. 긴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좀 절반 정도는 좀 챙겨 놓고 나머지 물량만 좀 끌고 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왕 50% 비중으로 좋은 주식 사셨으니까 일부분 절반 정도는 챙겨 놓고 나머지 그 챙긴 걸로 다른 좋은 종목군들이 또 있으니까 그러한 종목군들 좀 매수를 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이어지는 종목은 서울옥션. 어제도 이 매수가는 좀 달랐던 것 같긴 한데 왔었는데 또 왔네요. 6,473원에 비중 15%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뭐 큰 변동은 없네요. 예, 이것도 서울옥션도 참 실적이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었었어요. 근데 작년에 적자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1분기 때도 적자를 좀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경매 쪽에 있어서 좀 이슈가 좀 됐었던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코로나 이슈 때문에 경매는 말짱 꽝이 됐겠죠. 그러면 6,000원대, 6,4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6,47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은 비추세예요. 비추세 구간이고 아직까지 방향성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유를 해 나가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5,700원에서 6,000원 정도 때까지 무난하게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좀 비중을 줄이든가 아니면 좀 더 가져가 보든가 그때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보유를 해보는 게 더 맞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옥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 동시호가 진입을 했고요. 동시호가에서 지금 빠르게 줄이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요. 예, 다음은 나스미디어 31,900원에 비중 25%. 약간 매수가에 못 미치네요, 지금. 예, 나스미디어도 바닥권역에서 이제 탈피를 해 나갈까 말까 하는 기업이에요. 31,9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이것도 비추세예요, 일단. 상단 자리대가 우선 33,000원 자리대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박스 하단 자리대가 한 28,000원, 한 61선 정도 원저리대가 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한 28,000원 자리대까지 좀 여유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좀 돌리게 되면 33,000원 돌파 시선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한 36,000원 언저리대까지 기본적으로 좀 상승할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미디어 듣고 왔습니다. 파인테크닉스 4,500원에 비중 15%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셨어요. 한 지금 10% 정도 손실이네요. 파인테크닉스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4,500원에 계속 떨어지는데 어떡할까요? 꼭지에 샀으니까 떨어지죠. 일단 4,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오, 이렇게 단호하세요? 기가 막히게 꼭지에 사셨어요. 이거 아마 며칠 전에 사셨을 거예요. 6월 4일 냉정하다, 전에. 오늘. 냉정할 땐 냉정해야죠. 예. 성장은 할 수 있어요. 이거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IT 섹터가 다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1차적으로 박스예요. 4,500원, 그러니까 4,400원, 500원 그 자리 때부터 한 3,800원 언저리 때까지 이게 박스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의 흐름들 때문에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 그 다음 자리 때 한 3,400원, 뭐 원저리가 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고민을 해보냐면 리스크 관리를 했다가 다시 들어갈까? 아니면 기다렸다가 이걸 다시 매수를 할까? 추가 매수를 할까? 그걸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리스크 관리를 해버리게 되면 아마 종목을 다시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적인 방법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15%니까 한 3,400원 언저리, 61선 언저리 때까지 눌리게 된다라면 여기서는 조금 추가 매수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충분히 수익은 좀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요. 당분간 좀 기간 조정 형태로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800원만 이탈 안 하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지금 좀 더 가지고 가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 갈까요? 58만에 사셨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계속 갈 것 같은 그냥 느낌이에요, 이거는. 네, 일단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고가예요. 이것 때문에 뭐 의견이 좀 많아요. 이거 너무 팔고 세게 가야 봐요, 되냐, 지금. 팔고 가야 되냐, 아니냐. 그러더니 뭐 증권사 리포트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여전히 고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근데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가족분들 계신 분 같은 경우 3분의 1 일단 차익을 했습니다. 이쯤에. 오늘. 아니요, 좀 올라갔을 때. 예. 오늘 좀 차익 실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이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길게 본다라면 좀 괜찮은 부분들이 뭐냐면 삼성바이오 쪽에 있어 증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적이 꽤나 좋아질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게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많이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뭐 보유관적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좀 과열권역에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일부는 좀 덜어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0%시니까 그냥 나 못 먹어도 고 한번 해볼래 라고 한다면 좀 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80만 원은 좀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조정을 좀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좀 80만 원대 위까지 한번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80만 원대까지는 지금 어쨌든 간에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다음은 초록뱀 올라와 있습니다. 1,800원에 비중 20%. 이게 중국 관련 뭐 엔터주가 될 수도 있고요. 방탄 관련이 될 수도 있고 얽혀 있는 게 좀 있어요, 여기도. 예. 이게 초록뱀, 녹색뱀이라고 제가 예전에 부르고 했었었는데 별로 제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기업이에요. 엔터주 중에는 초록뱀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는 신라젠 싫어하고요. 1,8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장중에 뭐 이렇게 소문, 루머 같은 게 좀 돌았었어요. 방탄 수혜주고 뭐 신곡 발표하고 뭐하고 이런 얘기들이 좀 돌았었어요. 그러면서 흐름이 좀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게 끝난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아마 1,800원 부분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기준을 좀 정해놔야 될 거예요. 러프하게 한 1,500원 정도를 기준으로 좀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이거 자리대를 깨져버리게 되면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 2,000원 돌파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올라가게 되면 좀 챙기면서 보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록뱀 듣고 왔습니다. 자, 벌써 26분 지나고 있고요. 마감 지수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2,163.92 지금 동시호가에서 2,177까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워낙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시면 장 초반에 괜찮다가 훅 빠집니다. 정오경에. 최근 장세에서 정오 이후에 빠진 적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전형적으로 전강후약 장세 보여주면서 장 후반에는 뭐 2,150도 살짝 무너지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살짝 낙폭을 줄이려는 움직임은 보여집니다.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길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개인이 사고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 매도 물량이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1조 2,597억 원이고 개인 많이 사네요. 1조 4,398억 원. 개인이 기관 물량 다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기관 합체 물량 그냥 개인이 다 받네요. 외국인은 생각보다 오늘 많이는 안 팔고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낙폭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저점 대비해서는 지금 동시호가에서는 54,200원 잡혀 있고요. 계속 2% 정도 하락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많이 올라가네요. 지금 5.68%. 네이버도 빠지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뭐 이슈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LG화학 상승하고요. 삼성 SDI가 동시호가 부분에서 이제 좀 하락 전환을 하고요. 오늘 운송 장비가 좀 어렵습니다. 현대창 오늘도 하락하면서 3.14% 조정. 카카오 올라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758.32 일단은 낙폭을 거의 다 회복을 하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 자 766까지 올라갔던 시장이 훅 꺼집니다. 752까지 내려왔다가
낙폭 회복하면서 강보합, 약보합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수급을 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인만 계속 삽니다. 기관, 외국인 파는 물량들 개인이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이슈로 셀트리온과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제약이 좀 못 올라가는 이유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좀 먼저 올라갔습니다. 사실 셀트리온 제약이 셀트리온 삼형제 가운데 가장 지금까지 상승폭이 올해 좋았고요. 지금 시총 단계가 올라온 것도 가장 컸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큰 날입니다. 날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셀트리온 제약이 강보합, 약보합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H1B, 알테오젠이 소폭씩 빠지는 가운데 CJ는 오랜만에 상승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펄어비스 계속 좋고요. 아까 말씀 많은 분들이 해주셨지만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지금 테슬라가 신고가 돌파했고 워낙에 미국 쪽에서 2차 전지 잘 달립니다. 전기차 관련한 모든 것들이 잘 달리고 있습니다. 전기 수소 관련해서 오늘 다 잘 달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CJNM 빠집니다. KMW도 어제 급등하더니 오늘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빠지는데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까지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다가 오늘은 소폭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보합권 수준 유지를 합니다. 네, 시장 마감됐습니다. 지금 30분 딱 지났고요. 장 마감 떴네요.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를 좀 나눠본 뒤에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좀 있어요, 지금. 예, 예. 동시효과가 좀 마무리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예. 일단 옵션 동시만기 부분들이기 때문에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형성이 좀 됐습니다. 사실 외국인 쪽과 기관 쪽 매도가 좀 지속적으로 좀 출회가 됐었고요. 막판에 외국인 쪽이 또 코스닥 쪽에서 매도 물량을 좀 축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사실 이게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와 매도 이 부분들에 따라서 지수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은 좀 그나마 좀 선방을 했고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낙폭을 좀 축소를 하면서 1% 가까이 밀려서 조금 넘게 밀려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의 변화가 생기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누적됐다, 피로감이 좀 누적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매도가 좀 나왔지만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치고 나갈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지 그 부분들이 고민인 상황이지만 여전히 좀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과거 2008년도, 2009년도 때에 있어서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의 형태의 그런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 이유는 아직까지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잖아요. 9월 달부터 시작이 되죠. 9월 중하순부터. 그럼 그때까지 3분기의 동시만기 때까지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종목 플레이는 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미국 시장 쪽에 너무 많이 올랐던 그런 상황들이고 FOMC 이후에 미국 선물이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 쪽으로 선호도가 좀 생기는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호한 조정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주도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정 시에 어디에서 살까를 고민해야 될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가 나왔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낙폭 좀 줄였네요. 2170선 위에서 끝났습니다. 1.11% 빠지면서 2171.33에 마무리됐고요. 코스닥도 낙폭을 좀 줄이면서 0.17% 빠진 757.35에 마감합니다. 환율이 오늘 올라가긴 했어요. 1200원대 아래에서 끝나긴 했지만 5원 20전 올라가면서 1196원 40전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자, DB하이텍 33,300원의 비중 10%. 이 종목도 참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좋다는 얘기는 항상 나와요. 예,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난 이에 33,30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21선을 깨고 내려가면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어 보여요.
10%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21선이 깨고 내려가면 이렇게 21선에 있어서 쌍봉의 모습을 보이겠죠. 그러면 대충 예상해 보면 이런 식으로 크게 밀리면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돼. 한 27,000원대 중반 자리대 그 자리대까지 눌림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럼 10%시면 이 구간에서는 조금 더 분할로 좀 매수해보는 그런 포인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실적이 DB하이텍이 좀 상당히 좋아요. 실적이 좋은 그런 사항들이고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여전히 장기적인 좀 모멘텀 거리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셨다가 가격이 급락이 좀 나오게 되면 좀 더 모아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 듣고 왔습니다. 상하 프론테크 17,700원의 비중 20%. 오늘 엄청 올랐네요. 17,7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개장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챙기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일부는 챙기면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이제 수익 실현 관점이다. 삼성전기도 왔어요. 13만 1,000원의 비중은 40%. 목표가를 얼마로 보면 될까요? 딱 오늘 정도에 사신 것 같은데. 13만 1,000원짜리 때 목표가를 얼마로 볼까요? 라고 물어보시기 전에 길게 봤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습니다. 이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좀 더 좋았을 건데요. 단기적으로는 얼추 올라올 만치 올라왔어요. 올라왔던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제 MLCC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아직 죽어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주도 종목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좀 더 가져간다라면 다시 15만 원짜리대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좀 더 끌고 가보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조금 비싸게 매수를 하셨어요. 13만 1,000원짜리대이기 때문에 요 자리대에서 매수한 게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인데 조정을 받는다라면 한 12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좀 조정 열어놓고 조정을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이어지는 종목은 S51 76,200원에 비중 70%.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SOE를 왜 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화학주들, 정유주들 반등 나서 매수를 했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 S-오일은 배당도 참 많이 주는 그런 기업이었었어요. 근데 2016년도에 7%의 배당을 줬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16년도에 7%, 17년도에 5%대 배당을 줬어요. 그 이후부터는 배당에 상당히 인색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작년 올해는 적자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SOE 같은 경우 주로나 주도 섹터로 군림할 수는 없어요. 욕심 부려가지고 70%를 한꺼번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당분간 박스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78,000원에서 6만 원. 그러니까 7만 원대 후반 자리대에서 한 6만 원대 초반 자리대까지 박스로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반등이 나서 매수가 부근대까지 올라오게 된다라면 저는 매도하시고 비중 70%까지 할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매도를 해서 종목 교체를 좀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해서 종목 교체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른손 ENA 2,050원의 비중은 지금 2,050원이 오늘 종가고요. 2,392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조금 지금 낙폭이 있어요. 예, 기생충 때 사신 거 아닐까요? 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10% 비중인데요. 이게 단기적으로 보셨는지를 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비추세예요. 2,392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래량이 늘어나거나 하지도 않고. 그러면 지금은 그냥 보유를 해보는 게 맞는 거예요. 다만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저는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이 종목이
실적이 나오고 난다라면 가져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적이 안 나와요. 실적이 안 나온 상황에서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빌 언덕이 없어요. 그러면 반등 나올 때마다 좀 줄여서 다른 종으로 좀 교체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이 나올 때마다 일단 정리하자. 이월드 갈게요. 4,500원에 비중 10%. 이 종목도 정치 테마주로 약간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신용이 풀로 차 있네요. 일단 신용이 풀로 차 있고 4,5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자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밀려 내려왔다가 이 기술적 반등이 되돌림이 상당히 커요. 기대 수익이 마찬가지로 밀렸으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 기대 수익이 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대하 TI. 자, 대하 TI를 보시게 되면 과거의 시세 흐름들이 나왔어요. 되돌림이 나오고 나서 다시 지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갔었고, 그리고 나서 깨지면 그때는 죽음의 길로 갑니다. 결국 죽어 내려왔어요. 그죠? 그럼 다시 이월드로 좀 돌아가 볼게요. 테마 좋아요. 손절만 되면 됩니다. 요 자리대예요. 4,000원. 요 자리대 깨면 저는 손절하고 나오자. 왜?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 바닥 확인하러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제가 판단했을 때 여기에서 매수했던 사람들 여기에서 다 매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밀릴 수 가능성이 좀 높아요. 4,000원 리스크 관리 하시고요. 반등 나오게 되면 매수가 위로 올라가게 된다 하더라도 그때도 다 때리고 딴 종목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월드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쯤에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지현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